스윗한 거? 스파이시 아니다. 크리미한 거?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요. 고추마요. 프라닭 치킨. 삼성화재는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 곁에 보이는 보험. 26년 된 사랑받을 수밖에. 김연경의 서브. 오른쪽 실바. 실바 선수의 이 1000득점에 있어서 첫 득점 자체가 뭐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만약에 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4번째. 몬타뇨, 조이스, 엘리자베스 선수에 이어서 역대 4번째 1000득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바 선수입니다. 수비가 됐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실바에게 올라갑니다. 강타! 마침내 1000득점! GS 칼텍스에서 1000득점을 달성하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바 선수가 1000득점. 많이 보여줘야지만 네네. 뭐 약간 연봉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짧은 서브가 통했습니다. 자, 짧은 서브가 잘 통했습니다. 네. 물렁호 선수와 레이나 선수가 공격에서 어느 정도 터져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블로킹입니다. 파고들었던 권민지 선수였고요. 네. 전위에서 블로킹 득점이 있었던 이주하 선수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길어요. 자, 그러나 한 번에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바운드 됐고요. 반격. 오른쪽. 성공입니다. 블로커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강소희 선수가 FA이기 네. 때문에 강소희 선수의 이런 향방, 움직임에 네.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윌로우 선수가 득점하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가운데 연타. 흥국생명의 찬스볼 레이나. 자, 윌로우 존슨의 서브. 서브 득점. 네. 리시브 면에서는 좀 과제가 네. 있네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윌로우의 서브입니다. 중앙 성공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부담이 없어서인지 이훈신 선수도 많이 좀 나눠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박수현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직선. 이윤신 가까운 쪽 블로킹.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조직적인 움직임을 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부담이 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더 과감하게 해줘도 됩니다. 네, 권민지의 공격입니다. 세팅됐습니다. 김연경 성공입니다. 19대 13. 임지원 세터입니다. 낮게 떨어지는 서브.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찬스볼이죠. 갑니다. 네트 맞고 안쪽에 떨어집니다. 이제는 서브 연습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한다희 선수의 서브입니다. 짧은 서브. 서브 득점. 한다혜. 원래 서브를 치는 선수가 아니니까 길게 세게 못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공이 좀 느리게 오면 네네.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혜진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가운데 성공입니다. 오세영. 중앙을 좀 많이 주죠 오늘. 예.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박수현, 박혜진, 윌로우 득점. 윌로우 선수 1세트에만 지금 10득점이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11득점하고 있는 윌로우 존슨. 낮아요. 세트를 끝낼 기회입니다. 흥국생명. 윌로우 선수입니다. 주춤했어요. 각이 없는 가운데 길게. 누가 끝낼까요? 김연경 넘깁니다. 흥국생명 가운데. 자, 연결돼야죠. 스파이크! 김연경이 세트를 끝냅니다. 자, 일단 뭐 실바 선수가 1000득점 달성을 했고 1세트에는 윌로우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코어 2대1. 네트 맞고 짧게. 오른쪽. 자, 많이 때려요. 네, 수비 좋습니다. 그리고 실바의 공격 뮤 블로킹으로 막고 있습니다. 언더패스입니다. 윌로우 갑니다. 랠리가 길게 이어집니다. 실바
수비 괜찮아요.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김연경의 마무리. 공대 입구역에 내리면은 바로 있죠. 맞습니다. 3대 3입니다. 오른쪽 블로킹 이주아. 아직까지 GS 칼텍스는 블로킹 득점이 없습니다. 네, 블로킹 성공 4,000개째 기록합니다. 경기장 자체가 예.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 자체가 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관중 동원 능력이 이제 가장 좋은 구단이 흥국인데요. 자, 레이나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세터와 윌로우 선수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반대편 갑니다. 김연경 안쪽. 가운데 공간이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세터들이 왔을 때는 이제 성공률이 조금은 내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바운드 시킵니다. 반격에 김연경 스트레이트 공격. 붙었습니다. 김연경 잘 맞죠? 페인트 공격. 다시 김지원 세터. 밀어줍니다. 실바. 자, 김수지. 다시 실바인데요. 뚫었습니다. 네. 실바 선수는 정말 힘으로 뚫어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선 선수의 전략적인 서브가 통했었죠. 네. 자, 조금 낮은 볼을 처리하는 윌로우 선수입니다. 흥국생명 윌로우 존슨의 서브입니다. 현재까지 65%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라인을 밟습니다. 실바 선수의 후위 공격자 반칙. 라인을 경기가 일어나면서 한국생명의 이제 서브 득점이에요. 네. 이제 어린 선수들이 지금 차상현 감독은 지금 이제 범실에 대해서 서브의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 13에서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범실. 김다솔, 김미연, 블로커 터치아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다 준비를 시켜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타이밍 좋아요. 자, 지금 리시브가 되면은 좋은 속공이 나오고 있는 따라갑니다. 오른쪽 공격. 세팅됐습니다. 백어택! 수비됐어요. 자, 권민지 따라갔고요. 넘길 수 있습니다. 흥국생명 다시 준비. 오른쪽 윌로우. 자, 살립니다. 이원정 세터 윌로우에게 갑니다. 자, 두 성공입니다. 번째는 캐치볼이죠. 네. 네. 보면은 라스트 볼을 전체적으로 흥국생명 선수들은 이제 김연경 선수의 영향인 것 같아요. 예. 전부 다 이번 자리에다가 어떻게든 넣으려고 하는데 네. 올라갑니다. 중앙 끝냈습니다. 25대 16 세트 스코어 2대 0입니다. 5대 2가 됐습니다. 문명화의 서브. 밀어넣는 레이나. 유효 블로킹이 되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제자리에서 달인 성공입니다. 달인 선수가 들어와서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대 7. 강소희, 김지원, 중앙, 흥국생명, 레이나. 네. 조심해야죠.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정상 네. 어쩔 수 없긴 했는데 공격수가 빨리 들어왔으면 네.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GS의 찬스볼입니다. 가운데 때립니다. 꽂아버리는 강소희 선수입니다. 7대 11. 가운데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확실히 좀 중앙 쪽의 석공 성공률이 좋습니다. 예. 12대 7. 올라갑니다. 김연경. 왼쪽에 강소희. 다시 강소희. 빠르게 김연경 페인트 성공입니다. 했던 게 다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김지원의 백토스. 블로킹! 2점차 추격!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강소희, 김지원, 강소희. 수비 좋아요.
들어왔어요. 들어갔어요. 안에 이거 안 떨어집니다. 잡으면 안 돼요. 네. 많이 벗어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쫓기는 GS 칼텍스입니다. 동점 기회. 윌로우. 다시 넘어갑니다. GS 코트입니다. 강소희. 자, 블로킹에 걸렸습니다. 다시 강소희. 김연경 받고 직접 공격. 짧게 성공입니다. 동점. 13대 13. 짧은 서브. 윌로우의 공격. 달인. 바운드 시킵니다. 윌로우. 그러나 터치죠. 네. 자, 리시브 흔들립니다. 서브 득점. 서브 득점 흥국생명이 5개, GS는 3개입니다. 서브 터집니다. 맞받아칩니다. 자, 이게 문명환 선수의 서브도 네. 직선. 왼쪽 달인. 레이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블로커 터치아웃입니다. 네. 다시 역전. 노리는 네.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윌로우 대각 벗어납니다. 밀려요. 너무 봤네요. 자, 바깥으로 빠지는 볼. 다시 한번 레이나. GS의 공격입니다. 가운데 바운드가 됐습니다. 김연경 안 맞죠? 우겨 넣습니다. 다시 왼쪽에 달인 블로킹. 이주아. 이 윌로우 선수 머리 색깔도 이미 낮아요. 포인트죠. 예, 안 넘어왔습니다. 범실. 정규리그 두 팀의 마지막 경기 매치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자, 따라갑니다. 왼쪽 스파이크. 이원정 네. 세터와 달인 선수가 부딪혔어요. 안 맞고 나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0. 흥국생명이 GS 칼텍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리그 선두로 올라섭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시 승점. 흥국생명이 승리합니다. 윌로우 선수가 22득점, 김연경 선수가 11득점을 만들면서 팀에게 꼭 필요한 승점 석점을 챙겼고요. 한편 GS 칼텍스 실바 선수가 여자부 4번째로 1000득점을 달성했지만 결국 팀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봉호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진 여자부 경기 먼저 만나봤습니다. 정규리그 1위를 노리는 흥국생명이 귀중한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 오늘 이 선수들 모두 합심해서 정말 1위를 다시 되찾겠다라는 마음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경기 1등 공신 누구죠? 일단 오늘 경기는 흥국생명 입장에서 경기 초반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GS 칼텍스가 젊은 선수들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했는데 윌로우 선수가 그 역할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1세트 공격 성공률이 무려 77%였고요. 11득점이나 뽑아내면서 1세트를 수월하게 가져왔습니다. 전체 세트로 봐도 22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 47%였는데 이번 시즌 개인 최고 성공률이었습니다. 윌로우 선수가 잘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김연경 선수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건데요. 이 김연경 선수가 이제 공격만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서 득점을 꾸준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리고 4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윌로우 선수가 아주 그 역할을 잘 해줬고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을 복귀해보면 김연경 선수의 체력 저하가 눈에 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윌로우 선수가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세터들이 기복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주 공격수인 나포짓이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이제 현대건설이 승점 2점 이하를 획득하면 이제 흥국생명이 2시즌 연속 1위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내일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함께 직전 경기 부상에서 돌아왔던 이원정 선수가 오늘 역시 안정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이 봄배구에서도 좋은 경기를 위해서는 이원정 선수의 역할이 크다고 정다우 기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뭐 흥국생명이 여러 포지션에 걸쳐서 안정감이 있지만 이 세터 포지션만큼은 늘 불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원정 선수가 최근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토스, 기복도 없고 범실도 적은 아주 노련하게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본 빼고는 한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리즈 내내 이제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잘 풀어줘야 될 것 같고요. 뭐 정관장, 현대건설 두 팀 다 만만치 않습니다. 두 팀 다 높이가 있기 때문에 윌로우 선수가 오늘처럼 잘해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원정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끌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이원정 선수도 이 흥국생명의 약점이 세터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듣기 싫을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이 증명을 해서 흥국생명이 더 이상 세터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본배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큰 경기에서 이 세터의 영향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또 이원정 선수가 한층 더 성장해보는 그런 봄배구가 되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고요. 한편 GS칼텍스 4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 시즌 중반까지는 상위권 경쟁을 할 만큼 상당히 좋은 성적을 또 보였던 GS칼텍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 4위라는 성적이 조금 아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올 시즌 좀 유독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 좀 정다우 기자가 총평을 해보자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일단 지난 시즌도 5위였고 사실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전반기에 굉장히 집중력 있게 잘 해줬습니다. 특히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원투펀치라는 수식어를 들은 이 실바 선수와 강소희 선수 조합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했는데 이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만 해도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아주 좋았는데 이제 후반기 들어서 이제 강소희 선수의 이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본배구에 가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뭐 일단 실바라는 외국인 선수를 발견한 거는 대단한 소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득점을 한 건 아니지만 여자부 역대 4번째로 1000득점 대단한 기록을 해줬고요. 뭐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이 서브까지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GS칼텍스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로 활약을 했고요. 뭐 재계약 관련해서는 잠시 얘기를 할 거고. 하지만 이제 뒷심, 특히 강소희 선수의 후반기 부진이 많이 아쉽습니다. 강소희 선수가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는 공격 성공률이 42%였는데 5, 6라운드 들어서 31%로 아주 크게 폭락했습니다. 이 점이 많이 아쉽고 그리고 또 GS칼텍스 이번 시즌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시아 쿼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시즌 초반부터 이제 뭐 개막 전부터 이제 교체하는 이슈가 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빨리 이 공격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으면 이 후반기에 이 부진을 조금 만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뭐 GS칼텍스도 이제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차상현 감독과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는데 참 여러모로 굉장히 아쉬운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또 이 순위 싸움이 눈앞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아서 그 아쉬움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가 끝나고 GS칼텍스가 이 차상현 감독과의 이 동행을 마무리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8시즌 동안 함께했던 차상현 감독과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한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차상현 감독 정말 많은 기록을 여자부에 남겼습니다. 살펴보면요. 여자부 최초로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역대 여자부 3번째로 최다승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까지 132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 최근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긴 했지만 이렇게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차상현 감독이 감독으로서 정말 많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또 팬들에게 그만큼 이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잖아요. 8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이 프로스포츠에서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갈수록 이 한 팀에서 오랫동안 지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상현 감독은 이제 GS칼텍스 아주 그 끈끈한 수비, 그 약점을 수비로 만회하는 그런 팀 컬러를 아주 잘 만든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많은 훈련량,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팀을 만들 줄 아는 지도자였고 또 이제 또 훈련장 밖에서는 코트 밖에서는 선수들과 잘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참 팀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준 감독님이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아직 뭐 젊으시니까 언제든 다시 코트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 8시즌이라는 시간이 참 깁니다. 그리고 그만큼 오랜 시간 또 GS칼텍스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차노스라고 불리는 차상현 감독인데 사실 이 같이 생활했던 남자 선수들한테는 차보스라 불리거든요. 그만큼 선수단 장악력이나 뭐 커뮤니케이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 선수를 속마음까지 헤아려가면서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이 다음번에 또 어떤 팀을 갈지 모르겠지만 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뭐
8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8번의 시즌을 함께하면서 독보적인 GS 칼텍스만의 또 배구 색깔을 만들어갔던 차상현 감독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 전하고요. 또 앞으로의 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흥국생명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다시 1위에 올랐고요. 2위 현대건설과는 2점 차로 이제 현대건설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우승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한편 GS칼텍스 4위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금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스포츠서울 정다우 기자의 팩트아워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정말 바빴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 이번 시즌 마지막 팩트아워인데요. 오늘도 뭐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일단 뭐 정규리그가 이제 거의 끝이 났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 아마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거취, 또 이번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이 재계약 기류가 어떤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2014-2025 시즌 아시아 쿼터 신청은 마감이 됐습니다. 여자부는 37명이 지원을 했고요. 남자부는 7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고요. 확실히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남자부는 리그의 판도를 바꿀 만한 아주 뛰어난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다수의 팀이 이제 교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뭐 일부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릴 것 같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2명으로 늘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렇죠.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트라이아웃이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여자부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24명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자부와 비교하면 확실히 후보가 적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이제 온도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뽑을 만한 선수가 그래도 꽤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지난 시즌과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 대동소이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확실히 이제 각 팀의 필요에 따라서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남자부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수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부는 특히나 이 재계약 여부가 크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연 지금 여자부는 좀 재계약 기류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뭐 일단 현대건설은 위파이와의 동행을 원하고 있는데 새로 나온 선수 리스트도 일단 한번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감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조금 이제 국내 감독들에 비해서는 조금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파이 선수가 또 이제 어깨 부상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고, 모마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복이라든지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2% 정도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트라이아웃에 나오는 선수들 조금 더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흥국생명도 이제 뭐 레이나 선수 재계약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윌로우 선수 같은 경우는 교체가 많이 유력을 합니다. 뭐 이제 파이팅은 좋지만 실력 면에서는 확실히 아쉬운 게 현실이고요. 뭐 애초에 대체 선수였기 때문에 뭐 재계약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김연경 선수 은퇴 여부와 맞물려서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경 선수 거취에 따라서 보강해야 될 포지션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FA 또 여부에 대해 영입 여부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정관장 같은 경우는 메가 지하 선수 시스템에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워낙 후반기 활약이 좋았고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이고, 메가 선수는 특히나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메가 선수가 정관장이랑 계약을 안 하면 하고 싶어하는 다른 팀 감독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인기가 있고, 뭐 비시즌에 정관장이 인도네시아로 건너가서 친선 경기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로 메가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본배구에 진출한 세 팀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선수들과의 재계약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선수들의 좀 폭이 넓어진 만큼 좀 조심스럽게 더 폭넓게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즌 본배구를 위해 조금 더 발전해야 하는 이 중하위권 팀들은 어떤 또 상황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GS칼텍스는 이제 감독 선임이 먼저 되겠지만 뭐 아시아 쿼터는 무조건 교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강소희 선수 이탈 혹은 이 잔류 여부에 따라서 보강 포지션이 결정될 것 같고, 뭐 실버는 사실 뭐 너무 활약이 뛰어나서 꼭 잡아야 되는 선수가 될 것 같고요. 기업은행은 뽐폰 선수가 일단 트라이아웃에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호철 감독 재계약 여부가 이제 변수가 되겠지만 뽐폰 재계약은 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베크롬비 선수도 이제 뭐 제 몫을 하는 선수인데 이제 클러치 능력이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있어서 새로 이제 나오는 외국인 선수 리스트를 조금 더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한국도로공사는 타나차 선수는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 쪽으로 이제 공수 균형이 잡힌 선수를 좀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부키리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중에 실력이 향상이 된 점에는 이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경기에서 아직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또 경험 부족이 어느 정도 드러나서 김종민 감독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정말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 정말 따끈따끈하게 정다화 기자가 직접 모든 구단들과 통화해서 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욱더 궁금해지는 건, 그렇다면 창단 이후에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페퍼저축은행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지금 사실 페퍼저축은행의 다음 시즌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아직 감독도 안 계시고 또 이제 사무국 관련해서 이제 계약 이슈도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야스민 선수가 트라이아웃에 다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스민 선수는 워낙 좋은 선수여서 페퍼저축은행에 남는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말하기 어렵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좀 한 발 더 빠르게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은 페퍼저축은행인데요. 좀 빠르게 구단 내부 사정이 좀 정리가 돼서 또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또 외국인 선수들이 또 한 해 농사를 좌우한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이 국내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외국인 선수가 들어와서 어떤 효과를 내느냐, 이게 좀 팀의 성적 순위에도 중요한데요. 윤봉훈 위원도 같은 팀에 있으면서 참 많이 느껴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 선수, 특히 이제 올해는 아시아쿼터 선수가 들어와서 팀마다 쓰임이나 전략이 좀 달랐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경기력이 다 올라갔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력에서 국내 선수들이 조금 더 긴장감을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더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 V리그의 이 국내 선수들이 경기력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관리적인 부분도 더 잘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2명, 3명 이렇게 넓히는 거는 제도적으로 각 구단마다 이렇게 회의를 하겠지만, 결국엔 선수들이 느끼는 그런 바가 더 커야 이런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자국 리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그가 더 많이 업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또 다음 시즌은 어떤 새로운 얼굴들이 또 V리그를 빛내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스페셜 V에서는 또 이분이 또 외국인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다워 기자가 또 이번 시즌 팩트아워로 이 스페셜 V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이 팩트아워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한 시즌 힘드셨죠? 힘들었는데, 아니 여기 밑에 작가님 쓴 거 보니까 다음 시즌은 업그레이드 버전의 팩트아워를 기대하신다고. 여기서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스페셜 V 3번째 시즌을 했는데요. 그래도 되게 보람 있던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작가님들 워낙 고생 많이 하셔서 저도 수월하게 했던 것 같고요. 다음 시즌에 하게 된다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들고 나오겠습니다. 저희는 트라이아웃에 아무리 많은 선수들이 나와도 다시 한번 정다워 기자를 재계약하는 걸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다워 기자 한 시즌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캐피탈과 OK금융그룹이 정규리그 최종전에 나섭니다. 준 플레이오프 개최 여부를 두고 펼쳐지는 두 팀의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올 시즌 오프드 서버로 지금 연결 보이는 강정민의 서브. 석공으로 갑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강정민. 코스가 붙었는데 레오가 처리. 레오의 득점. 그리고 최고의 레전드라고 해도 과한 건 아니죠. 그럼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윤성민의 서브입니다. 송이채 리시브 어려웠고 하이볼. 레오의 스파이크. 같이 아웃. 어깨에 맞고 튕겨 나갑니다. 서브는 강했습니다. 받아냈어요, 신호진. AQ로 합니다. 박창성을 이용한 중앙 A킥 전광인의 서브입니다. 전광인의 서브는 범실의 5개째. 장승 서브. 자, 신호진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속공으로 갑니다. 바운드 하지만 살려내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속공을 통해서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포인트 서브 이슈를 투입합니다. 상대적인 서브 득점이 있어요. 날카로운 서브! 서브 득점! 역전 서브 득점 이슈! 야, 이거 체육관을 뜨겁게 만들어주네요, 이슈. 자, 이거 천안 유관선 체육관에서 이 서브 한 방으로
국가대표가 됐던 이시우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속공으로 걸렸어요, 막혔어요. 최민호 완벽하게 최민호가 읽었습니다. 박태성의 서브입니다. 자, 이번도 리시브 안 돼요. 자, 그리고 장강으로 갑니다. 바운드 시키러 레오 살려냈어요. 무영찬. 이번에는 누구한테? 석공으로 다시 한번 어택 커버. 이번에도 갑니다. 부영찬. 이번에도 부영찬. 험버리 부영찬의 리그. 자, 박경민부터 스타트. 시석공 드디어 전광인이 포인트를 만들면서 세 포인트 오기로. 레오의 서브 받아냈어요. 끝냅니까? 속공으로 끝냅니다. 서브는 1득점이 있습니다. 박경민 일단 바운드 시켜놨고요. 중앙 백어 들어갑니다. 부영찬의 디그 연결. 그리고 레오의 스파이크 막힙니다. 3세트로 레오가 범벌이 잡힙니다. 신호진의 리시브입니다. 오른쪽 송이채 브로킹. 최민호가 4개째 브로킹. 여기 3득점이 있어요. 계속 신호진 쪽을 바라봤어요. 백어 들어갑니다. 바운드 시켜놨습니다. 바로 때립니다. 아우메드 다시 넘어왔어요. 자, 차영석부터 김명관의 선택. 차영석으로 갑니다. 다치아웃. 레프트 쪽으로 박명호의 서브였고요. 그리고 아우메드. 자, 어택커버 됐습니다. 자, 왼쪽 허스봉의 스파이크. 허스봉이 끝내는군요. 가능하면 많이 하고 오길 바라겠죠. 예. 네. 레오의 서브 득점. 서브 2득점의 레오. 송이 소수는 맞지 않았더라고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서브 득점 레오. 2개째 이게 지금 다 통해요. 자, 이런 것들 갑니다. 코스 안 좋아요. 안테나를 때리고 맙니다. 4세트에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현대캐피탈. 아는 세터 사이에 손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갑니다. 이야, 드디어 레오 위에 각이 만들어집니다. 레오의 점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갑니다. 밀어넣기로 갑니다. 하지만 나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4세트가 마무리. 결국에 오늘 경기는 5세트로 갑니다. 서브에이스! 서브로 인해서 그 세트를 좀 이기고 지고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다시 갑니다. 허스봉 서브 들어와요. 송이채가 받았고요. 송이채가 때립니다만 유로킹 됐습니다. 자, 김명환 세터 중앙배가 태우고갑니다. 네트 맞고 떨어지다 보니까 정성현 리베로가 박자를 잃었습니다. 허스봉의 득점. 코트 체인지. 그러면서 허스봉의 오늘 60%의 성공률이에요. 좀 짧아요. 안 싸웁니다. 서브 득점. 서브의 OK금융그룹의 응원단이 조용해집니다. 5차전까지 상대전 서브 4득점 허스봉. 이번도 서브 들어왔어요. 띄워놓고 멀어요. 일단 받아냅니다. 허스봉의 디귿까지는 허스봉. 이번엔 아메드 스파이크 브로크아웃. 자, 거칠 거 없습니다. 거침이 없는 현대캐피탈. 서브 득점. 매치 포인트를 만듭니다. 5점 차예요. 자, 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발디그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뭔가요? 범쉘. 경기 끝. 천안 현대캐피탈이 결국에는 풀세트 끝에 승점 2점을 확보하면서 올 시즌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21일 날 준 플레이오프를 확정합니다. 오늘 정말 어떤 경기보다 이 승리의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결국엔 본배구를 해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참 사실 올 시즌 현대캐피탈 팬들이 초반에 많은 실망을 했었고 하지만 3라운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올 시즌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는데 일조를 했었던 허수봉 선수인데 허수봉 선수가 특히나 이제 5세트의 이 서브 타임 때 기가 막혔거든요. 그때 어땠습니까? 4세트 레오 선수가 서브를 강하게 때리면서 리시브가 많이 무너졌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OK가 전략적인 서브를 넣으려고 할 것 같아서 서브를 범실 없이 때리자라고 작전이 나왔었는데 레오 선수가 서브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5세트는 좀 과감하게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 5세트의 연속된 서브가 범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허수봉 선수가 서브가 좋긴 합니다만 좀 범실이 좀 많잖아요. 그때는 어떤 리듬감이 있었을까요? 정말 봄배구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정말 오늘 경기를 이기고 싶은 마음, 네, 선수들 다 하나 돼서 그런 마음으로 서브를 때렸는데 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국 정규리그를 마지막으로 끝냈고요.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허수봉 선수 아니겠습니까? 현대팀이고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1, 2라운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들을 해왔습니까? 제가 아웃사이더 히터로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빨리 자리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좀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러면서 팀에 도움이 많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또 결국엔 또 봄배구에 갈 수 있게 돼서 좋고요. 또 경기 많이 남았으니까 네,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역시 오늘 허수봉, 정광인, 아흐메드의 점유율이 비슷비슷했습니다. 특히나 아흐메드가 동료로서 라마단 기간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선수들이 많이 배려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어땠습니까? 아흐메드 선수가 라마단 때문에 식사를 많이 못 하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점유율을 좀 줄여주려고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 쪽에서 공을 좀 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흐메드도 괜찮냐고 많은 말을 하는데 라마단 때 더 자기는 컨디션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걱정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경기에 앞서서 사실 이 진승기 감독 대행 외에 전광희 선수가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 뭐 전달한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정말 부담감이 많은 그런 경기인데 부담감 없이 그냥 오늘 경기 후회 없이 즐기자고 선수들끼리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결국에는 21일 날 안산으로 갑니다. 안산에서 이겨야 또 플레이오프 가게 되는데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히나 허수봉 선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빨리 회복을 해서 또 타이트한 경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분석도 하고 선수들 믿음으로 한번 경기를 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또 승리를 하는 데는 홈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이 또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또 오늘 평일인데 많은 팬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봄배구 올라갔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까요? 앞에 지금 선수들이 물병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기분은 어때요? 정말 차가운 걸 좀 싫어하는데 오늘 기꺼이 한번 막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맞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팡팡 플레이어 허수봉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현대캐피탈이 봄배구로 향합니다. 오늘 5명의 선수들이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특히나 5세트 서브 에이스 3개를 포함해 오늘 총 7개의 서브 에이스로 승리를 리드했습니다. 한편 OK금융그룹 레오 선수와 시도지 선수가 분전했지만 마지막 5세트 흔들리며 결국 패했습니다. 네, 미리 보는 준 플레이오프였죠. 현대캐피탈이 OK금융그룹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홈팬들에게 봄배구를 선물하면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오늘 경기 지켜보면서 이런 경기는 현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시즌 중 감독이 교체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캐피탈은 봄배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후반기 리그를 잘 끌어왔고 오늘도 상당히 박빙의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똘똘 뭉쳐가면서 이 극적인 준 플레이오프를 성사시켰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야구로 지면 와일드카드 1차전이라고 불릴 만큼 이 긴장감이 넘치는 경기였는데 현대캐피탈은 장점이 브로킹이 잘 살아나면서 중앙의 힘을 탄탄하게 보여줬습니다. 최민호 선수가 브로킹 5개 포함해서 10득점, 차영석이 브로킹 3개 포함해서 11득점. 그리고 난 다음에 삼각편대 공격력 역시 눈부셨는데요. 아흐메드가 라마단 기간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오늘 25득점에 69%의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주춤하던 정광인 역시 후반에 살아나면서 이 15득점을 올려줬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5세트에 나오죠. 허수봉 선수가 오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4세트에 레오가 5연속 서브로 분위기를 가져갔다면 현대캐피탈에는 허수봉이 있었습니다. 6대5 상황에서 서브 득점을 시작으로 6연속 서브를 보여줬고 강서브로 리시브 라인을 많이 흔들면서 결국에는 현대캐피탈이 5세트를 가져가게 됐는데 이제 6일 뒤에 준플레이오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솔직히 저는 누가 이게 절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제가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가게 된다면 혹시나 이게 주위에서 좋은 촉이나 이러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정다우 기자 촉 좀 좋은 편 아니에요? 갑자기 저한테. 아니, 저도 예상을 못 하겠어서. 근데 이제 홈 원정 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현대캐피탈은 특히 홈에서 힘을 받는 팀이어서 근데 경기가 안산에서 열리잖아요. 네네. 이 점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경기 정말 모든 또 관계자들이 누가 이길지 그 향방을 모르겠다고 하는 만큼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또 두 팀이 마지막까지 어떤 경기를 팬들에게 선물할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오늘 4위 현대캐피탈이 3위 OK금융그룹을 상대로 풀세트 끝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2점을 추가하고요. 승점 차를 3점 차로 만들면서 준 플레이오프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예측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이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입니다. 정규리그 1위를 노리는 현대건설이 창단 최다 연승 숫자를 3으로 늘리고 싶어하는 페퍼저축은행을 상대합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페퍼저축은행은 20%, 현대건설은 80%로 대다수의 스팸이 현대건설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네, 정규리그 1위가 결정될 경기입니다. 이 최고의 빅매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경기인데요. 정다호 기자, 그래도 대다수의 스팸이 이 현대건설이 승리할 확률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뭐 일단 결국 이제 이 경기까지 가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 흥국생명이 3점을 추가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무조건 3점을 따야 이제 역전 1위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100대 0이 나오지 않은 것은 그만큼 페퍼저축은행이 최근에 이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할 만한 팀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연승을 기록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관장이 물론 직전 경기에서 비주전 선수들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그 전 경기를 보면 흥국생명을 상대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게 똑같은 그림이 이 현대건설도 재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제 올 시즌 현대건설이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는 5전 5승이고요. 그리고 승점도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3점을 땄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경기를 한다면 뭐 무난한 승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페퍼저축은행이 최근에 이제 끈질기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또 마지막 홈 경기이기도 하니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세트를 내주면 정규리그 1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반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마음으로는 심적으로는 현대건설이 조금 더 부담이 큰 경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 초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부 역시 내일 경기 결과로 정규리그 1위가 정해집니다. 삼성화재와 우리카드의 정규리그 최종전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남자부 역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삼성화재 20%, 우리카드 80%였는데요. 정규리그 1위 싸움 남자부 역시 끝까지 왔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경기까지 왔는데 우리카드가 그래도 마지막 경기 승리하면서 웃을 수 있다고 본 스팸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의 분위기도 있지만 사실 근데 직전 경기에서 1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카드 입장에서는 1위 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던 경기고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 봅니다. 뭐 우리카드가 정규리그 1위를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아웃사이더 히터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내일 경기에서 이 김상우 감독이 홈에서 상대 축구를 쉽게 터뜨리지 않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삼성화재는 전공법으로 팀의 이 강한 서브 우리카드의 리시브를 흔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리시브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공격까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히터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고 뭐 시즌 막판까지 우리카드가 상위권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김지한, 한성정 여기에 송명근, 아르템의 이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 나서는 우리카 선수들은 이 4명의 선수들의 안정감이나 또 이 역할이 나온다면 충분히 정규리그 1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직전 경기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던 순간 또 아쉽게 그 우승을 놓쳤기 때문에 좀 절치부심해서 이 경기 좀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리그 1위가 걸려있는 날입니다. 내일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내일 낮 1시 50분부터 남자부 삼성화재와 우리카드의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을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강준영 캐스터와 김민철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